삶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아직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 어렵다고들 많이 하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고된 어려움의 과정이 전제된 말입니다. 한 집 건너 안 아픈 사람 없고 한 집 건너 걱정거리 없는 집안도 없습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왜 어려움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걸까요? 어려움은 더 큰 아픔, 병이나 사고 등으로 커져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왜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두드려 맞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지금만큼 팽창을 이룬 적이 없죠. 경제도 지식도 최고조에 이른 팽창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질 문명으로 대표하는 경제와 비물질, 지식으로 대표하는 비물질의 양세기가 폭발 직전의 상태란 말과 같습니다. 기아나 기후 문제, 전쟁 등의 인류의 당면한 문제는 그 팽창이 가진 모순의 폭발인 거죠. 풀지 못해서 폭발한 모순입니다. 인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최고의 팽창을 지금 이 시대 그 속에서 드러나는 모순을 개인 삶의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기 위한 전제일 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어려움은 왜 오는 것인가 해서부터 풀어나가 보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레벨의 사회와 시대라면 손발이 고생하면서 사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지식이 꽉 찬 지식 사회이니까 내가 손발이 힘들다, 고생을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죠. 무식한 사람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죠. 안 맞는다는 건 지적으로 성장하고서는 손발이 고생하면 안 맞는 겁니다.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바르게 못 사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불평불만이 쌓인다는 거죠. 쌓인 에너지는 임계 지점, 그 퍼센트로 이야기하자면 70%에 이르면 뻥 하고 폭발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전쟁과 같은 겁니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쌓이면 아픔으로 옵니다. 그 아픔은 병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곡차곡 부정적 에너지가 쌓이는 동안 그 에너지를 되돌리지 않으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을 보면 바늘 하나쯤이야 하고 방심이라 그럴까? 아무튼 이러한 방관, 방치, 무관심이 소 도둑으로 키운 거죠. 밤에 우리가 피자나 치킨 즐기면 비만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아픔으로 진행 동안 수없이 많은 시그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신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비유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바꾸지 못한 것은 이미 수많은 비유나 기호, 상징 등이 경전이나 사건으로 전해져 왔지만 우리가 그걸 읽어내지 못한 것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저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기호나 상징, 비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사건, 상황들 여러 형태로 다가왔을 텐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내가 읽어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과가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고 어떤 사람은 만류인력을 발견해내잖아요. 시그널을 읽은 거죠. 기존의 질서와 다른 생각, 변화의 자세를 가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과학적으로야 한 개인의 지적 호기심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적어도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면 우선 기존의 질서, 틀 안에서 내 갖춤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부족하지 않은데 자신이 해야 될 그 시도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인식하는 기존의 질서가 틀렸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당연히 그 전자의 경우는 진화, 후자의 경우는 변화나 혁명 등으로 이해가 되고요. 기존의 질서라는 단어를 상식으로 바꾸어 읽어도 이해될 듯 합니다. 그렇죠. 결국 내가 있는 조건하에서 모든 걸 잘 지켜보는 것이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고 그 알아차림이 변화를 이끌어 나갈 텐데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질서, 아까 말씀하신 상식의 틀 안에서 안 된다 느꼈을 때는 전혀 다른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몸이 아프다면 병원 가잖아요. 진단받고 치료하는데 도저히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 아픈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점집에 가거나
아니면 종교단체를 찾거나 사찰을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정 안 되면 마지막에는 구타러 갑니다. 신병이니까 구수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 속에서 진단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되니까 나는 죽겠으니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건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서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해서 흡수됐을 때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태도 이전에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섭리, 자연의 이치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지식의 언어로서 그거를 물리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데이터, 예를 들어 남 탓하고 흉보는 것이 만연한 사회가 잘 되는 사회일까? 이런 질문을 보는 거죠. 질문 자체가 생각의 확장이거든요. 그 질문을 나한테 가져와서 다시 질문하면 대우주가 동하는 거죠.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에서 나온 자네가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어떤 그 말이 좀 생각나네요. 보통의 경우 우리는 나의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화라는 것을 시도하죠. 나의 생각을 그 객관화된 사실에 붙여서 옳다고 주장하는 거 말이죠. 오히려 그 반대, 아무리 객관화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상황, 조건, 생각, 이념 등등에 가져와서 주관화시켜서 풀어보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이나 형태를 취한.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그 사회나 시대의 에너지는 내가 움직이는 것과는 틀리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지. 하면 나는 그 열린 공간에 있지만 아니야. 하고 내가 마음을 먹는 순간 세상과 나는 닫혀 있습니다. 구하면 우리는 세국정적으로 전 세계의 변화의 패러다임을 여는데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조선도 청도 적응을 못하고 문을 닫았죠. 결과는 다 아시는 거고 중요한 건 시대의 변화나 개인의 변화, 모든 기존의 질서, 상식을 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또는 내 생각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생각 자체가 없으면 그 세계는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시원에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 고시생들 많이 봤잖아요. 네네. 예, 문을 열지 않으면 고독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밖으로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문을 여는 순간 변화하는 그 세계를 만남으로써 나는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살아나는 거죠. 사실 어려워지는 단계를 퍼센트로 따져보면 아까 70%에 가면 병이나 사고 등 직접적인 아픔이 온다고 했죠. 당연히 30%도 있고 50%도 있죠. 30% 이전에 그 조짐이나 시그널을 알아차릴 수는 없다고 하는데 농도가 짙어갈수록 예를 들어 그 한 50%에서 조금 느끼고 55%에 이르르면 조금 더 느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30%라고 하는 게 사실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이 주시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언제 느끼냐면 이게 뭐지? 좀 이상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불안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50%를 넘어갈 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70%가 지나가면 그 환경이 닥쳐와서 사고가 난다든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 우리가 이게 뭐지 하는 요 순간부터 일이 닥치기 전에 요 부분을 알아차리고 요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변화가 일궈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30%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한 50%에서 70%에 가는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시그널들을 알아차리고 70% 가기 이전에 그 농도를 훅 떨어뜨려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것만 잘 잡으면 우리는 정말로 힘든 아픔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대자연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되돌아봐라. 그래서 잘못 살지 말아라라는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예, 바르게 살아가라. 이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내 잘못은 뭘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잘못 처리했을까? 내가 혹시 상대한테 아픔을 줬을까? 내가 한 말이 이 우주에 안 좋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려운 건 나눌 수도 있고 대신해 줄 수도 있지만 아픔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픔이 오기 전에 먼저 어려움이 오는데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한번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속 사기를 당하고 차 사고 난 사람이 계속 사고가 나는 거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고, 혹은 알았다고 하지만 방법이 틀린 거겠죠. 어렵고 아픈 것은 지금 내가 이 사회를 바르게 살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아니죠. 찾아보고 연구하고 나누면서 안 아프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갖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본문을 찾아 듣기도 하고 도반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존의 지식 속에서 찾지 못했다면 또 새로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자연의 법칙, 그걸 우리는 법문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들으면서 제 생각의 질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음을 처절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내가 내 앞에서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지켜보는 습관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남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화를 불러들임을 저는 명심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이야기 중에 바르게 잡아간다, 바르게 산다 할 때 그 바르게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간절히 원하지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자연의 이치와 그 방향성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표적지에 맞추기 위해서 총을 쏜다면 가는 자와 가는 새와 표적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삶의 방향도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의 근본은 상대에게 겸손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그걸 하늘이 주는 시그널로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100일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느 날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입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인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인연이 누굴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존중하며 바르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남 탓하고 불평할 수 없다는 법칙이 성립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엄청난 선물인 겁니다. 여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해서 온 어려움이라는 걸 모르고 남 탓하면서 점점 더 어렵고 아파왔던 거잖아요.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이제라도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를 알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어려워지긴 싫잖아요. 누구나 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감하죠. 예, 감사합니다.